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캐스터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야구 이슈 프야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그 댓글에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야구로 소통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소통이라는 게 이게 일방적으로 하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진짜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띠리리 띵띵띵띵 현대 유니콘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 유니콘스가 기사에서 자주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정훈 선수가 은퇴하면서 현대 유니콘스의 역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사실 현대 유니콘스는 막강한 자금력이 있었던 그 당시에 현대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프로야구단이 늦게 생겼지? 그 이유가 정주영 회장 그 당시가 88 올림픽 그 개최에 몰두해 있었고, 그래서 야구단 유치에 원년도에 좀 빠져 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기업이 커지고 90년대에 들어서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구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먼저 이제 현대 피닉스라는 아마추어 팀을 만들었죠. 근데 그 아마추어 팀이 말만 아마추어 팀이지 어마무시한 선수들, 뭐 문동환 투수라든지 강혁 선수라든지 엄청난 선수들이 입단을 했습니다. 돈도 계약금도 거의 뭐 프로보다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가 현대 유니콘스라는 프로팀을 창단을 해서 진짜 왕조를 세웠죠. 김재박 감독 시절에 대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재홍 선수 지금 해설위원 아기 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진만 지금 삼성 감독, 박재홍 해설위원, 이승용 감독, 정미택 코치, 임선동 연세대학교 야구부 지금 감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용준 선수,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선수도 있었고 박종호 코치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단했던 선수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 위재영 선수도 있었고 엄청났죠. 정민태, 정명원, 김경기 인천 야구의 진짜 선봉장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정훈 선수, 그다음에 오재일 선수 은퇴했죠. 장시환 선수, 황재균 선수 이렇게 4명이 남아 있었는데 2명 은퇴하고 장시환 선수가 방출이 되고 이제 황재균 선수가 남아 있는데, 이런 강했던 팀이 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고 이제 그룹이 좀 분해가 됐잖아요. 분리가. 그러면서 현대 유니콘스가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체가 됐죠. 그러나 이제 그 히어로즈의 모티브가 된 그 투자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우리 야구 팬 여러분들은 그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이제 진짜 전해 들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젊은 야구 팬 여러분들도 현대 유니콘스가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 왕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야구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키움이 외국인 선수 구성을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알칸타라는 당연히 재계약이 됐고, 당연히. 그 다음에 투수 네이선 와일스, 타자 좌타자 브룩스, 그리고 이제 아샤 커터 가나쿠보가 한꺼번에 오늘 다 픽스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칸타라가 90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알칸타라가 이제 다 안 된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작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웬걸? 무슨 한계? 제가 봤을 때 알칸타라는 아직도 스틸입니다. 스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9위를 뽐내는 선발 투수 부류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이선 와일스나 브룩스가 메이저리그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짧게. 물론 메이저리그 경력이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카나쿠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에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슈가.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방출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제 카나쿠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속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이슈가 얼마나 이제 타국에서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으나 이게 묘하게 키움이 머리 아픈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카나쿠보도 이슈가 있는데 박성민 코치의 아들 박준현 선수인가요? 그 친구의 문제도 분명히 이슈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잠깐 자꾸 이슈가 야구 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 머리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단들이 참 그게 고민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전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뽑았는데 이게 또 판정이 뒤집히네. 비디오 판독 맨키로. 카나쿠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걸 알고 또 지금 뽑은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키움 입장에서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해도 일본에서 현지에서 이슈가 될 거고 잘하면 더 이슈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키움이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하고 저 친구를 영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노파심이 좀 들어요. 다음 롯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정훈 선수가 은퇴를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 같은 나이 또래의 롯데의 노장 선수들의 내년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뒷모습이 찍혀 있는 김민성 선수 그리고 김상수 선수 전준우 선수는 전혀 자리 보존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김민성 선수하고 김상수 선수가 과연 어떤 포션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에 그 이제 제가 요 다음 기사랑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25시즌에 쏠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민재 선수 부상 그리고 고승민 선수 부상 이렇게 계속 부상으로 내야가 어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가 올해는 유격수로서는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3루수로서는 꽤 많은 경기를 나갔고요. 2루수로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를 보면 사실 내야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림은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년 시즌이 되면 상황이 조금 좋아져요. 25시즌에는 3루가 되게 애매했습니다만 26시즌에는 한동희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3루에 한동희 그리고 1루에 나승엽 이 코너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돼 있어요. 저는 2루도 고승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유격수에서 과연 어떠한 포지션 플레이어가 자리를 잡느냐. 그럼 이렇게 따지면 내야의 백업이 손호영 선수, 김민성 선수, 한태양 선수, 전민재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과연 김민성 선수가 남은 한 자리 정도를 놓고 과연 상시 엔트리 멤버로 자리가 있겠느냐?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민재, 한태양, 손호영 요렇게만 해도 유격수 싸움과 백업 싸움이 자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조금 애매하다? 그다음에 김상수 선수는 분명히 롱맨으로 작년까지 24시즌까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25시즌은 24시즌에 비해서 출장 경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김강현이라든지 박진이라든지 이렇게 롱맨과 필승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다 보니 김상수 선수의 자리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성 선수도 그렇고 김상수 투수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연장이 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활동폭을 넓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야 같은 경우에 유격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야를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숏입니다. 24시즌 내야의 유격수 사령관은 주전은 박승욱 선수였습니다. 25시즌은
트레이드해온 전민재 선수가 앞서 나갔죠. 그러다가 부상으로 빠지고 다시 박승욱 선수가, 그리고 군에서 전역한 한태양 선수가, 박찬영, 이호준 이런 선수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5시즌을 앞두고 예를 들면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FA로 왔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유격수 백업 내야 멀티로 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친구들이 출발선에 다시 똑같이 섰습니다. 전민재, 이호준, 그리고 박찬영 이런 친구들. 근데 저는 수비는 이호준 선수가 가장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데 저는 전민재 선수가 그래도 또 26시즌에 1순위로 먼저 기회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해보면 한동희, 전민재, 고승민, 나승엽 이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호영 선수나 박찬영 선수나 한태양 이런 친구들이 백업으로 멀티 백업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김민성 선수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롯데자이언츠의 흔히 말하는 내야에서 지금 경쟁하게 되는 그 3명, 4명 이 친구들한테는 다시 안 올 기회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과연 롯데의 주전 유격수는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매우 흥미거리예요. 김하성 선수 소식인데요. FA를 재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A 시장에 나왔다가 다시 애틀란타랑 1년 계약을 했죠. 200억 넘는 금액에. 그리고 26시즌 끝나고 다시 이제 FA 시장으로 나온다. 근데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잘 됐어요. 김하성 선수도 잘 됐고. 왜? 이게 마땅한 유격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김하성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1년 계약하고 나 다시 26시즌 끝나고 평가받을래. 그러면 일단 아틀란타는 1년은 본인의 유격수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개런티 받으면서 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을 집어넣어서 개런티 받고 계약을 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공식 오피셜은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전 유격수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김하성 선수의 가치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이정우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둘 말고는 한국 선수가 명함 내밀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투수는 아예 전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우리나라 선수들 자신을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두 선수인데 김하성 선수가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내년에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이건 김도영 선수 관련 얘기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사이팜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먼저 제 생각부터 좀 말씀드리면 훈련할 때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일단 뽑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김도영 선수 요번에 국가대표에 뽑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 대회가 김도영 선수한테 마지막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차라리 1년을 풀타임으로 뛰었어. 부상에서 복귀해서. 그리고 나서 몸에 이상이 없네. 그리고 아다리가 맞아서 국제대회가 WBC가 있어서 나가는 거면 얼마든지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2025 시즌에 햄스트링 2번, 3번으로 계속 반복 부상을 당해서 재활 중에 있는데 재활 경기도 리그에서 제대로 안 뛰고 바로 국대에 나가서 중용이 된다? 물론 뭐 그래서 수비는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지명타자로만 뛸 수 있겠죠. 그래도 저렇게 모든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저 친구 성향상 막상 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전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물론 부상 없이 잘 되면 일거 몇 득이야. 뭐 양득, 3득, 4득도 될 수 있죠. 본인한테, 팀한테, 우리 국가 야구 대표팀한테. 근데 그게 그렇게만 된다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요번 대표팀은 조금 좀 워워하는 게 어떨까. 근데 아마 전지훈련에서 또 괜찮으면 아이 대표팀 코칭 세븐 뽑고 싶지. 김도영이 누구야. 있으면 대박이지. 수비를 안 하더라도 테이블 세터진이 됐던 중심 타선이 됐던 김도영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야구가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마치 포크볼 같은 거죠.
타자를 속이는 데는 기가 막힌 볼인데 그걸 던질 때마다 팔꿈치에 무리가 데미지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인 거죠. 김도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힘을 받는 건 맞으나 김도영이 뜀으로 인해서 김도영 몸에는 계속 무리가 간다면 그건 진짜 리그에서 그리고 기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죠. 그래서 저는 요번 대표팀까지는 조금 좀 참아보고 그래도 리그를 좀 뛴 다음에 다음 대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프리미어가 됐던 WBC가 됐던 아시안게임이 됐던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은 리그를 뛰다가 나가면 되잖아요.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가 일단 리그를 뛰고 이번 WBC는 꾹 좀 참고 리그 뛰고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몸을 만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위선양이잖아. 물론 WBC가 훨씬 더 메이저 대회고 큰 대회지만 그게 김도영의 나이로 이제 시작인 나이인데 본인 몸이 우선이잖아요. 암튼 요건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KBO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국가대표 감독 코칭 스태프 우리 유지영 감독님 이하 분들도 그렇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진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해 주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야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